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8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 18도, 안동은 15도까지 기온 껑충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성권 예상되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의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마을과 공공부지 등 37만 제곱미터로 건축 등 각종 규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 국립공원입니다.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재한 노천 박물관으로 유명하고 사적 제31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산 1호는 지난 1985년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됐는데 39년 만에 문화재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해제 지역은 남산을 둘러싼 용장골과 식혜골, 틈스골 등 9개 마을과 통일전고 화랑교육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해 3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건축이나 상하수도 신설 등 각종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주택 건설이나 또는 농지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경주 남산 주변 지역에선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집도 지을 때 먼저 조경수부터 심어놓고 안 보이게 해가 집을 짓고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풀린다고 하면은 뭐 많이 나아지겠죠. 집 보수하는데 마음 놓고 보수할 수 있고 그죠? 왜냐면 요즘은 한옥 지으면은 시골 사람들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럼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뭐 새로 지으면은 쉽고 빠르게 패널로 된 집들을 이게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 조정안에 대해 한 달간 지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남산 문화재구역을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한 단계 완화합니다. 경주시는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의 결과를 얻어냈고 앞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73% 대폭 늘어난 15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에 131억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논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각각 10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8곳 323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전년보다 2,562헥타르 감축할 예정이며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협약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북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자는 51명으로 전국의 17%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은 물적 피해도 7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의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포스코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포스코에서만 33년을 일한 정통 포스코맨으로 그 누구보다 포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공대 안에 위치한 기술실용화 전문 연구기관 리스트입니다.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은 1988년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이곳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 입사해 포항 그리고 포스코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어 리스트 강구조 연구소장,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 등을 거치며 철강을 잘하는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장 전 사장의 어록을 살펴보면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지난 2017년 포스코 설비 고도와 투자 발대식 자리에서는 지역 인력 우선 고용을 약속했고 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역 인력을 모두 활용할 계획. 이듬해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항시와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과 또 협력이 저희한테 이런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희 포스코의 모든 지원들은 다 알고 있고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장인화 전 사장은 포항 해도동 나눔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 전 사장은 포스코 그룹 신사업 부문을 양응급제 중심으로 재편한 경험이 있어 2차 전지 산업 고도화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항시장과 손잡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던 장인화 전 사장. 포항을 잘 아는 정통 포스코맨이 회장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0대이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6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63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일반 세균과 불소 등 61개 항목이며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수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보덕동과 양남면 6개 마을 181세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미래차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3개 관련 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복합재 재활용 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지원하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오는 4월 준공하고 이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를 12월까지 완공합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4월 자동차 소재 부품 연구센터인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2달가량 앞두고 다양한 연합정당과 군소정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 못한 선거제에 따라 선거 전략도 달라질 텐데요.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 나가 제3지대라 불리는 정당 말고도 원내 소수 정당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연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수 정당들은 어떤 총선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의 선거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가치연합 기반의 정책 중심 정당임을 강조합니다. 기존 정당의 가치인 노동과 환경을 동시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안전하게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의 중심에 서서 할 것이고요. 대구가 폭염 등의 기후 재난에 되게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일찌감치 대구 동구 1과 달서구 병에 예비 후보가 나서서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의 정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용산 앞에서는 제대로 입 바른 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가능하냐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국정감사 송고 질문으로 주목받은 비례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은 최근 새 진보연합으로 정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사회를 앞세워 교육, 의료, 이동 등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보편적인 접근과 이용권을 늘릴 것을 공약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낼 것인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고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눈덩이를 굴려가는 과정입니다. 지역에서도 인재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거대 양당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정당들도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4월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서는 김희국 의원이 불출마 수순을 밟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를 두고 5명의 예비 후보가 초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천과 울진 두 지역 중 어느 곳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는지에 따라 후보군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명절 대목 5일장이 열린 청송군 진보면. 예비 후보자들이 총출동해 설 밥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예비 후보 명단에는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먼저 올해 38살로 경북 북부 전체에서도 가장 젊은 도전자인 심태성 후보는 무역회사 근무와 영덕에서의 자영업 경험을 살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젊은 청년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청송 출신의 우병윤 후보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는 등 30여 년 동안 도정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누구보다 부자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저는 지방을 지켜오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촌을 좀 부자 농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우병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에서는 가장 많은 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먼저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국무총리실 정무운영국장 등을 지낸 김태한 후보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영입 인재로서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마을버스 맡길 수 없습니다. 운전석 옆에서 많이 배우고 직접 훈련을 많이 해오면서 한 번도 사고 없는 참신한 사람이 마을버스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후보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공직을 거친 디지털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대구 경북 신공항을 첨단 공항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그런 과학기술이 디지털이 우리 경제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하는데 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김재원 후보는 선거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일찌감치 예천과 울진 두 지역을 오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4선으로 지역 최다선 중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정치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각오입니다. 현재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그 확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빠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예천군이 합류할지 아니면 울진군이 합류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천 출신의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황정근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일단 안동 예천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성에서 기초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지만 역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출마 지역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경북 도내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족 단위 혹은 학생들끼리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 무려 17군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주부터 봄방학이 시작되면서 시간 여유가 좀 생기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새학기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예준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의 화랑교육원 국궁장.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문 경력관의 설명을 들으며 활 쏘기 방법을 배웁니다. 오빠는 난생 처음 활을 잡은 동생에게 화살 먹이는 법을 알려주고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으로 남깁니다. 가족과 함께라서 더 즐겁습니다. 평소에 자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라도 한번 하니까 훨씬 더 전보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화랑교육원은 재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방학 동안 교육가족 풍류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방학엔 3기로 나눠 기수별 15가족 모집에 79가족이 지원해 다자녀 우선으로 선발했습니다. 저희도 좀 신기하긴 한데 어떻게 또 저희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런 좋은 경험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 모든 문과 국궁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쇼콜라 초콜릿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도 느끼고 추억도 만들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평소 가정에서나 이렇게 각자 일을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곳에 와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가족 체험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통합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운영하는데요. 경주 발명체험 교육관을 비롯해 안전체험관, 수학체험센터, 오토캠핑장, 메이커 교육센터 등 17곳의 교육체험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경북의 교육체험 맛집을 찾아 행복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MBC 어린이 기자 박예준입니다. 포항시가 이달 추가 공모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시는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도와 전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이번 공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개념으로 규제와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 교육발전특구 주요 전략은 초중고 디지털 교육 혁신과 대학 협약형 울릉학습 커뮤니티 구성, AI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언어교육 실시 등입니다. 울릉군은 설문조사와 군민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쳐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8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낮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8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8도, 김천은 1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안동 15도, 청송도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